네, 김 소장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가 뭐냐?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료, 다시 말해서 그 자료를 제가 데이터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터가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숫자뿐만 아니라 텍스트라든가 영상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도 양쪽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자료가 숫자로 되어 있을 때 그 숫자로 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양적 연구다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이 데이터 자체가 좀 본질이 다르죠. 숫자가 아니라 요런 것들. 예.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분석을 양적 연구처럼 뭔가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가 좀 힘들 때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연구가 질적 연구다. 이렇게 구분을 먼저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텍스트 마이닝이다. 요런 그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질적 연구로 봐야 되나? 양적 연구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요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양적과 질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양적 연구는요.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다. 이것까지는 알겠지. 여러분들이 요것까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양적 연구는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데이터, 숫자로 된 데이터겠죠. 요걸로 비슷한 이제 양적 분석을 했을 때 나온 그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 이 결과가 다른 사람이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굳이 통계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오차 범위 안에서 이런 느낌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게 내가 하나, 네가 하나, 네가 하나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가 상당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비해서 일반화시키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반면에 질적 연구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구자가 똑같이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이제 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분석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질적 분석을 했을 때도 반드시 이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다. 이게 양적 연구와의 궁극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적 연구는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하면 이 결과가 나와요. 근데 네가 분석을 하면 네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네가 분석을 하면 네가 분석한 결과는 너의 것이야 라고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 나하고 똑같은 결과가 안 나왔어?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에 비해서 가지는 궁극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느낌을 알고 자기 연구에 만약에 반영을 시켜본다면 요런 느낌이 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연구 설계를 합니다. 연구 필요성 당연히 어떤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진행 딱 시킨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할 때 대도방을 이제 구성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한테 이 도구를 들이밀어 가지고 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야, 나는 이거 일반화 시키고 싶어. 누구에게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적용 가능성, 그런 일반화 가능성을 좀 높이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대상한테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들이밀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들이밀어서 얻는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가 될 거고, 그거는 이제 방법론이 양적 연구의 방법론을 대입시켜서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야, 이거 정말 이 독특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야, 정말 독특한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의 이 사람들만의 진리가 무엇일까를 나의 어떤 그 철학적인 가치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질적 연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상한테 어떤 도구를 들이밀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 사람들의 그 속 깊은 그 마음을 끌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숫자로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인터뷰 같은 거, 면접,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관찰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끌어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 이거는 나의 어떤 연구자의 어떤 철학적 가치가 담겨 있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연구한 똑같은 그 대상에서 수집한 똑같은 질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나하고 똑같이 안 나와도 돼요. 예. 그거는 그 연구자의 어떤 철학적인 기본 가락구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는 이 질적 연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내 연구 결과는 나의 진리인 것이고 저 연구자의 분석 결과는 저 연구자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질적 연구에서 나온 그 분석 결과 진리는 연구자 안에 있는 거예요. 연구자 안에 있어. 근데 양적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분석 결과에 대한 그 진리는 연구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분석을 해도 이 결과가 나와야 돼.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차이점이 약간 조금 더 선명하게 구분되는 점이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을, 좀 궁극적인 차이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 설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